무언가에 늘 마음이 쏠려서 잊지 못하고 매달리는 마음의 상태, 우리는 집착이라고 부르죠. 훔친 흔히 이제 돈이라든지 아니면 물건, 지위나 권력 같은 것들이 이 집착의 대상이 되지만 때로는 함께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이 집착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 사랑에도 유효기간이 있고 일방통행으로는 지속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외면하다가 스토커가 되는 사람들도 있죠. 원래 스토커는 영어로 몰래 접근하다, 미행하다, 또 이성에게 집요하게 추군된다라는 뜻을 가진 스토크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관심 있는 상대를 병적으로 쫓아다니는 사람을 스토커라고 부르고 그런 행위를 스토킹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재구성할 판결도 병적인 집착을 보인 스토커가 벌인 범죄를 다룰 텐데요. 집착에 눈이 먼 스토커가 한때 자신이 좋아했던 이성에게 벌인 계획적인 범죄였습니다. 이 스토커에게 우리 재판부는 어떤 벌을 내렸을까요? 판결의 재구성에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은 스토커의 범죄를 다뤄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건 발생 당일로 가보죠. 변호사님, 여성이 살해를 당했다고요? 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2009년 5월 25일 오후 2시경에 경북 경상시에 있는 한 아파트 복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엄마가 3살 난 딸을 데리고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는 곤히 자는 딸을 이렇게 품에 안고 엘리베이터를 내려요.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내리는 순간 눈앞에 어떤 괴한이 서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 여성을 흉기로 공격을 해요. 재차 공격을 합니다. 여러 차례. 그래서 이 어머니는 쓰러졌어요. 그다음에 괴한은 도망을 갔고 그 어머니 바로 이제 응급실로 이송이 됐겠죠. 그런데 다음 날 새벽 2시경에 결국 병원에서 과다 출혈로 인한 쇼크 등으로 사망을 했고 이 어머니 살해 당시에 2개월 된 태아를 임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2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렇군요. 일단 남성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했고 또 여성이 집에 들어오는 거를 알고 있었을 거잖아요. 철저하게 계획 범죄였군요. 계획 범죄이고 실제로는 두 가지가 안 맞습니다. 돈을 노렸나? 아니면은 죽음을 원했나? 둘 다 안 맞는 거죠. 왜냐하면 돈을 노릴 만한 경우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여성이 큰 돈을 가지고 있을 정도의 상황이 아니고, 또 하나는 바로 살해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 분명한 감정적인 접근. 그러니까 공격자와 피해자 사이에는 감정적인 문제가 있을 거라고 추정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저는 가장 걱정이 되는 게 그 엄마와 함께 있던 딸이에요. 그 딸은 엄마의 죽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지켜봤을 텐데 딸은 또 살려뒀어요. 아마 이 공격을 하는 상황에서 이 사람은 본인이 증오하는 대상에 집착했을 거예요. 여성. 예, 그 여성에만. 그래서 그 여성을 살해하는데 그 범행에만 몰두했을 것이고 아이는 아마 그 당시에 자기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개연성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임신부를 살해한 범인 도망갔나요? 아니면 현장에서 체포가 됐나요? 일단 범인은 아파트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가 됐는데요. 당시 이제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얘기에 따르면 살려주세요 하는 얘기를 듣고 신고 전화가 먼저 관리사무실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 봤더니 이미 범행이 끝난 상황이었어요. 상황이 종료된 상황이었는데 보통 이제 이런 범죄를 계획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흉기라든지 테이프라든지 범행 도구까지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면 통상적으로는 도주로라든지 뭐 도주 방법 같은 것도 사전에 준비해 놓는 게 상식적일 텐데 경찰에 체포되기 직전 목격된 이 남성은 범행 현장에서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범인의 신원을 뭐 특정하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추격하고 말 것도 할 거 없이 바로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이 남성을 체포할 수가 있었죠. 넋놓고 앉아 있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 생각은요, 이 사람이 뭐 렌트카도 준비하고 범행 도구도 준비를 다 했다고 하니까 계획적인 범죄를 수립했고 그랬다면 또 이 도주할 방법까지 구상했을 수 있다고 보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 남성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살해, 범행 단계까지만 준비한 겁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자기 확신에 차가지고 반드시 살해해야 될 사람으로 그 머릿속에 인식하고 그 철저한 계획을 세우는 건 살해까지만이에요. 그러니까 도주할 생각 안 한 겁니다. 범행을 성공시킬 생각만 하고 있었지 그 이후에 어떻게 도주할지 도피할지 그런 거는 생각을 못했던 걸로 염두에 보인다. 두지 않은 겁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무자비하게 한 명, 아니 그러니까 뱃속의 아이까지 총 두 아이의 엄마였는데 이 남성은 여성과 대체 무슨 관계였을까가 가장 궁금해지는데요. 변호사님,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나게 된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 특이한 게 지금 이 사람이 도망을 안 가고 제가 아까 도망을 갔다고 잘못 얘기했는데 도망을 안 가고 그냥 그 자리에 넋놓고 앉아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남성이 여성을 살해하게 된 경위를 살펴봤더니 연인 관계였다고 합니다. 과거에? 예, 과거에 2001년 9월에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만나서 4년 정도 사귀다가 헤어지고 이 여성은 그 뒤에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두 아이를 가졌던 건데 네. 그러니까 저 괴한 전 남자친구는 이 여성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원한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머릿속이 여성에 대한 집착으로 가득 차가지고는 범행을 계획을 할 때도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으면 도망을 가야지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데 뭐 어떤 그 외에 그 여성에 대한 그 복수심 외에 그 이외에 어떤 상식적인 판단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스토커까지 됐습니다. 이 남성. 이 스토커의 심리는 뭘까요? 결혼까지 했는데 이미 여성이 집착을 못 버렸어요. 보통 이제 사회적 지위, 여기서 사회적 지위라고 하는 건 직업적 지위를 뜻하는 건 아닙니다. 감정적 지위도 포함하는 건데요. 그 여성에 대한 의존증, 그러니까 분리불안이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기가 공격을 한 다음에 어떤 형태가 나타나냐면 이게 몰개인화라는 형태가 나타나는데 네. 마구 공격을 하다 보면은 상대가 죽게 되면 본인이 한 적이 하나였어야 생각 부분 때문에 탁 맥이 풀려버립니다. 그 본인이 상태에서 애착을 한때 가지고 있고 집착했던 대상의 이제 생명이 끊어지면 본인이 애착할 대상이 없어지니까 본인의 어떤 뭐 생존의 이유랄까 이런 삶의 부분에도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아. 그게 이제 흔히 말하면 분리불안 상태에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멍하게 있는 상태가 보통의 이제 심리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스토커 범죄가 굉장히 체포됐을 때 무서운 것도 많다. 체포됐을 때 그 어떤 그 목격된 모습이랑 사실 심리 상태가 지금 분석해 주신 심리 비슷한 상태랑 거죠. 비슷하네요. 약간 멍한 상태입니다. 이런 과도한 집착도 어떤 심신미약으로 뭐 인정이 될 수가 우리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거 인정 안 하죠. 알겠습니다. 자, 살인을 그러면은 혹시 하기 전부터 이 여성을 예. 괴롭혔나요? 이 남성이 여성하고 헤어지자마자 바로 직장을 그만뒀다고 그래요. 직장을 그만두더니 그때부터 이 여성을 찾아서 3년 동안 추적을 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리고는 이제 결혼해서 살고 있다는 거 알고 나서부터는 그때부터 이제 협박, 그 다음에 스토킹이 시작이 된 거고요. 예. 그 이후로도 뭐 휴대전화나 문자 뭐 이런 걸로 협박 엄청 하고 현재 네 남편한테 나하고 사귀었던 사실을 얘기하겠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협박을 하고 심지어는 이 여성의 가족들한테까지도 협박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오로지 목적은 괴롭힘이었던 것 같아요. 네. 생업까지 그만뒀는데 여성에게 화가 났으면은 여성만 괴롭히면 되지 왜 여성의 가족까지 그렇게 괴롭히나요? 괴롭힌 이유가 가장 고통스럽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괴롭히면은 그 여성이 더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스토커들이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을 많이 공격하는 이유도 그런 네.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예, 도를 넘은 남성의 공격은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심지어는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소송까지 걸었다고 하는데요. 여성은 가만히 있었나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남자가 여성을 상대로 뭘 가지고 소송을 걸었는지가 궁금해요. 아마 연인 사이일 때 사줬던 뭐 선물이라든지 그런 거를 가지고 반환하라고 제기했을 것 같은데 이 여성은 지금 여성이 궁지에 몰렸는데 여성이 지금 더 피해를 보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여성도 남성을 상대로 뭐 협박이라든지 이걸로 인한 위자료 손해배상 이런 거를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뭐 남성은 이유가 없이 제기를 한 거니까는 당연히 기각이 됐을 거고 여성이 제기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협박 사실이 인정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이 남자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언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데이트 폭력이라든지 아니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인식이 우리 사회에서 요즘 들어가지고는 갑자기 그렇게 각성이 되고 있는 거고 예전에는 뭐 연인 사이였는데 그럴 수 있겠지 좀 이렇게 관대하게 보는 분위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법원에서 이 문제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넘어간 게 아닌가 사실 저 좀 그런 2007년도입니다. 2007년도면 그랬을 수 있죠. 뭐 지금 같아서는 더 아이, 이제 그럼요. 큰 처벌이 예. 있을 수 있겠지만 시점이 2007년도이기 때문에 감안을 하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반성을 전혀 안 한 상태로 하지만 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프로파일러님. 체포된 이후에는 뭐 죄를 뉘우쳤나요? 보통 이런 범죄자들이 절대 자기 탓은 안 합니다. 상대방 탓을 합니다. 그렇죠. 여성의 그렇죠. 탓을 예. 말씀이세요? 내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라는 그대로 표현을 합니다. 아. 따라서 이 경우도 사실은 본인이 본인의 것을 한 것이지 나는 오히려 내가 더 피해자다.
이런 방식의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계속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하고요. 네. 범행 사실 자체에 대해서 일체 진술을 거부한 거죠. 증거를 계속 제시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현행범이라서 뭐 제시할 증거도 너무 명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해 동기가 마치 이 숨진 여성이 제공한 것처럼 계속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환송도 안 하고 딸이 보는 앞에서 결국 2명의 목숨을 살해한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 사람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검찰은 사형을 구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선고가 나온 거는 무기징역이고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다는 거는 이 사람이 사형할 만한 그런 죄질이 나쁘다, 그런 죄질이 나쁘다, 덜 나쁘다, 사형할 만큼은 아니다. 그래서 판단한 게 아니라 사형 제도가 갖는 문제점, 실제로 90년대 이후에 뭐 한 번도 집행을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또 사형 제도에 대한 찬반 논의를 하기는 그렇고 이 문제도 사형이 어쨌거나 법정형으로는 규정이 돼 있거든요. 아직은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문제도 좀 빨리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어요. 네, 결국에는 이제 사형과 비슷한 무기징역의 선고가 당시 됐습니다. 뭐 재판부는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를 했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여성의 동선을 수시로 이렇게 답사를 하면서 범행 시기를 아주 노렸고 그리고 뭐 범행 도구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를 했고요. 특히 피해자가 딸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잔혹하게 임산부인 이 여성을 살해했다는 부분, 그 부분을 중하게 여겨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죠. 자, 요즘에 뭐 이발범죄, 데이트 폭력 상당히 자주 전해드려서 너무나 안타까운데 일단 최소한이라도 예방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뭐 스토커가 될 사람인지 안 될 사람인지 저희가 어떻게 아나요? 그걸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요. 사귀는 초기에 남성들이 지나치게 정성을 보여주고 과도하게 집착을 하면 그거를 헌신이라고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여성분들이. 이 사람은 나중에 내가 헤어지자고 하면은 나한테 배신감 느끼고 나한테 박탈감 느끼고 나를 해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봐야 되고요. 이런 남성들 같은 경우는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만약에 거절을 당하게 되면 보상심리가 작동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하는 폭행, 이것도 그게 정의라고 본다고요. 네, 그런 인식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되고요. 일단 그 폭행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여성이 받아들여주면 그 다음부터 그 남성은 그거는 관계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정당한 그 방법이라고 그런 인식을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 뭐 폭력이 조금이라도 가해지만 가차없이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지나치게 휴대폰의 패턴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싶어하는 사람. 그것도 조심해야죠. 예. 잘 새겨 들어야겠습니다. 자, 스토킹, 사랑이 아니라 범죄죠. 왜곡된 집착 그리고 소유욕을 가진 전 남자친구의 이야기 판결의 재구성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잠시 후에 실종자 찾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